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IPS 정보 처리 500제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강과 2강을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정리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장치에 해당하는 중앙처리 장치 CPU,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까지 정리 끝냈죠. 자, 2강 강의 시간이 좀 많이 길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생소한 용어도 너무 많이 나오고 아직은 여러분이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초반부에는 강의 시간이 조금 길 수 있어요.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용어도 익숙해지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면 이제 스피드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강의 시간은 점차 줄어들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3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에서 함께 학습할 내용입니다. 자,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 살펴보고요. 진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진법 변환하는 방법, 그리고 컴퓨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보수의 개념까지 이번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볼 텐데, 자, 진법이라고 하면 수학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수학에 숫자만 나와도 머리 아프고 막 온몸이 뒤틀리고 두드러기에 호환마마 증상을 보이는 여러분들. 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진법은 어려운 수학적 개념이나 복잡한 연산 그런 게 등장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우리가 진법을 모르고는 컴퓨터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특히 이진수 체계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진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드릴 텐데 이번 3강은 2개 강좌로 나누어서 제작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각종 진법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보처리 기사에선 거의 출제된 적이 없고요. 자, 산업기사에서도 아주 가끔 출제되는 부분인데 내용이 어려워요. 뭐 10진수, 2진수 변환, 뭐 또는 16진수, 8진수 또는 소수점 이하의 진법 변환. 아마 벌써 막 경기 올라 그래요. 그죠? 자, 따라서 내용 자체도 어렵고 출제는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죠. 자, 어려운데 자주 출제되지 않는다면 버려야 될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인 학습법이죠. 그죠? 자, 물론 이제 계리직 시험이나 전산직 뭐 이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되니까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자, 우리 자격증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잘 출제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패스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따라서 이쪽 부분은 별도의 문제풀이 강좌로 여러분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제가 해설 강의로 제작해서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만 보세요. 정보처리 기사 응시하시는 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나와요,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산업기사 응시하시는 분들은 가끔 나오는데 뭐 나오면 한 문제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나는 보다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다거나 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려요. 자,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진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보수의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의 구성 단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비트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이미 비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비트라고 하면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예요. 자, 바이너리라고 하면 2를 의미하는 거고 디지트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진수라는 뜻이에요. 자, 비트는 이진수를 의미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확히 비트라고 하면 두 가지 상태를 의미한다. 자, 그러한 두 가지 상태를 우리가 수학의 숫자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로 기호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진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트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트를 이야기할 때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자, 이 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보가 뭐예요? 컴퓨터로 입력된 입력값을 데이터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데이터 값이 컴퓨터로 입력되면 처리를 해서 어떠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러한 결과값을 정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다 정보가 되는 건데 이러한 정보는 결국 0과 1이라고 하는 비트 값으로 표현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보, 데이터 또는 정보를 자르다 보면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0 아니면 1. 0, 1도 아니죠. 사실 뭐예요? 5V의 전기 신호냐 1.5V의 전기 신호냐 이 신호 하나의 값으로 남는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에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5V 전기와 1.5V 전기로 구성된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오케이. 자, 우리가 실제 컴퓨터에서 표현되는 어떠한 그 데이터의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키보드를 입력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키보드를 누르면
우리 모니터로 A라고 하는 글자가 보입니다. 자,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 자, 키보드에서 A라고 하는 키보드를 눌렀어요. 그러면 키보드와 컴퓨터가 서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 전선을 통해서 이러한 미리 약속된 전기 신호가 컴퓨터로 전달되는 겁니다. 자, 5V, 5V, 1.5, 1.5, 1.5, 1.5V.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1과 0의 비트 신호로 표현을 하면 1100, 0001 됐죠? 자, 이것이 실제 글자 코드 A에 해당하는 아스키 문자 코드예요. 우리 뒤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전기 신호가 전달되면 우리 인간이 미리 컴퓨터에 다 프로그램 짜서 넣어놨어요. 키보드로부터 이런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자, 이러한 그림을 모니터로 출력하라고 우리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컴퓨터는 A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컴퓨터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 미리 약속된 전기 신호가 컴퓨터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에 미리 우리 인간이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이러한 전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그림을 모니터로 출력하라 그러면 컴퓨터는 A가 뭔지 모르고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A라고 하는 문자지만 실제로 이 문자는 컴퓨터 내부에서 0과 1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5V의 전기와 1.5V의 전기 신호로 구성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우리 컴퓨터로 보여지는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경우도 자, 이것을 확대해 보면 자, 얼핏 보면 사진이지만 이 부분을 특정 부분을 확대해 보면 자,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마 눈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자, 이 점 하나를 뭐라 그래요? 픽셀이라 그러죠. 자, 이 픽셀의 색깔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0과 1의 디지털 신호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11, 01, 0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색깔을 표현하고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살색 비슷한 이 색깔은 뭐 예를 들어 01, 01, 11, 10이다.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된 신호대로 그래픽 카드는 그 색상을 모니터로 빛으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지금 호랑이와 같은 이러한 그림이지만 결국 이 그림을 쪼개면 결국 비트 신호만 남는다. 다시 말하면 5V의 전기와 1.5V의 전기 신호가 남는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듣는 음악이나 소리는 어떻게 그러면 0과 1의 비트로 표현되느냐. 자, 우리 이제 그런 것들도 자, 뒤쪽에서 정보통신에서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컴퓨터로 표현되는 모든 정보는 결국 쪼개면 비트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비트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값으로 표현을 하죠. 자, 0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논리값으로는 거짓을 의미해요. 우리 뒤에서 이제 논리식 배울 때 공부할 거예요. 자, 1이라는 값을 참으로 보는 겁니다. 자, 0을 1.5V 낮은 전압, 5V의 높은 전압. 자, 펀치카드라고 하는 과거 초창기 아주 구닥다리 저장 장치가 있었어요. OMR 카드 같은 데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었느냐 안 뚫었느냐. 구멍을 뚫었느냐 구멍을 뚫지 않았느냐. 이걸로 0과 1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는 N극이냐 S극이냐, 자, 또는 광디스크와 같은 CD롬은 빛이 반사가 되느냐 흡수가 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비트 값을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었죠? 자,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비트 값을 저장하고 처리하고 표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 중에 N개의 비트 값이 주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예를 들어서 1비트 값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밖에 없죠. 1비트, 하나의 비트 값, 0 아니면 1이니까.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1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는 두 가지예요. 색깔을 만약에 대응시킨다면 0일 때 흰색, 1일 때 검정색. 만약에 컴퓨터 시스템이 1비트로 색깔을 표현한다 그러면 0이란 신호, 1.5V 전기 들어오면 흰색 뿌려주고 그 다음 5V 전기 들어오면 검정색 뿌려주게 두 가지 색상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는 두 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만약에 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2비트, 두 개의 비트 값을 조합하면 00, 01, 10, 11 총 4가지 신호가 나오죠. 자, 0과 1 2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이거 이외에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4개의 값을 갖는다. 자, 이것을 만약에 색깔로 대응시키자면 00은 흰색, 뭐 예를 들어 01은 빨간색, 10은 파란색, 11은 검정색. 따라서 만약에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 색깔을 표현할 때 2비트를 사용한다면 표현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4가지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00 신호가 들어오면 흰색, 01 빨강, 10 파랑, 11 검정. 따라서 두 개의 비트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총 몇 가지예요? 4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3비트. 3개의 비트 값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신호는 총 몇 가지가 될까요? 자, 000부터 111까지 총 몇 가지? 8가지가 나옵니다. 자, 비트 3개를 조합해 보세요. 이거 이외의 값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총 8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색깔로 대응을 시키자면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영영 흰색, 노랑, 주황, 녹색, 파랑, 보라, 남색, 검정. 그럼 만약에 우리 컴퓨터가 3비트를 가지고 색깔을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 총 8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 자, 따라서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는 총 8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의미 되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한 개의 비트 값으로는 2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2개의 비트 값으로는 4가지, 3개 비트 값으로는 8가지 정보를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n비트가 주어졌다면, 자, 이때 n이라고 하는 건 미지수입니다. n비트가 주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비트 이때 2가지, 2비트 4가지, 3비트 8가지.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n비트가 주어졌을 때, 그렇죠. 2의 n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3비트가 주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의 3승 8가지.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는 몇 가지냐? 자, 3비트로 색상을 표현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다.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가지수는 총 몇 가지냐? 2의 3승 8가지. 자, 3비트를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의 가지수는 몇 가지냐? 2의 3승 8가지. 이해되셨나요? 어차피 컴퓨터는 이 비트값의 조합을 특정 값과 대응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트값을 조합해서 색깔하고 대응을 한다든지. 자, 또는 뭐 시험 문제. 3비트로 표현을 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 글자. 8가지 글자. 이렇게 자, 비트의 조합을 어떤 특정 값과 대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똑같은 거예요.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 색깔의 수, 명령의 수, 글자의 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그럴 때는 어떻게 푸시면 된다? 그렇죠. 2의 n승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 2의 n승을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따라서 2의 지수승을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2의 1승은 얼마입니까? 자, 당연히 2의 1승은 2가 되겠죠. 그죠? 자, 2의 2승은 여기다 또 2를 곱하니까 4가 될 것이고요. 자, 4에다가 2 곱하면 8. 8에 2 곱하면 2의 4승은 16입니다. 자, 16에 2 곱하면 2의 5승은 32. 자, 32에 또 2를 곱하면 64. 64에 2 곱하면 128. 자, 계속 가죠? 자, 128에 2를 곱하면 2의 8승이에요. 자, 128이 2의 7승이니까 여기에 또 2를 곱하면 2의 8승, 256. 256에 또 2를 곱하면 2의 9승, 512. 512에 2를 곱하면 2의 10승, 1024. 자, 그리고 2의 11승, 2의 12승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자, 2의 16승, 65,536입니다. 자, 따라서 시험 문제 16비트를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다. 자, 16비트를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라 그랬는데 이걸 시험장에서 2의 16승을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시간도 없는데 2 곱하기 물론 뭐 정보처리 기사 산업 기사 2시간 반 3시간이니까 2시간 반 동안 시험 보는 거죠. 자, 따라서 뭐 이거 시간이야 충분하게 하겠지만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2의 16승은 65,536이에요. 자, 이 중에 자, 이쪽 부분은 우리가 지겹게 볼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2, 4, 8, 16, 32, 64, 128. 암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의 8승 256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2의 10승 1024. 요거 놈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1024의 경우에 우리는 이제 기호로 키로로, K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인간도 키로라고 하는 단위 쓰죠. 1kg은 몇 그램? 1000g이죠. 우리 인간은 십진수를 쓰기 때문에 1kg은 1000g이에요. 1000g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크니까 1kg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어낸 거죠.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kg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우리 인간이 쓰는 kg와 다른 점은 뭐냐면 컴퓨터는 이진수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1K라고 하면 1000이 아니라 정확히 1024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계산할 때는 1024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1000으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2의 16승이 잘 나옵니다. 자, 2의 16승은 65,536이 된다.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 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2의 지수승은 자주 등장하게 되니까 자, 특히 2, 4, 6, 8, 16, 32, 64, 128 반드시 암기하시고 자, 2의 10승 1024, 2의 16승은 65,536. 자, 따라서 16비트 명령어를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의 총 가지수가 몇 가지냐라고 한다면 시험장에서 계산하면 안 되죠. 2의 16승 65,536가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는 색깔 하나를 표현할 때 24비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24비트. 그 다음에 32비트를 사용하기도 해요. 대부분 요즘 컴퓨터는 여러분 컴퓨터 아마 32비트로 색상 표현하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가지수는 물론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컴퓨터가 32비트를 사용하죠. 32비트면 당연히 2의 32승계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죠. 자, 2의 32승이 얼마냐면 약 40억 개입니다. 40억. 자, 따라서 여러분 컴퓨터는 약 40억 개의 색상을 표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인간은 40억 개의 색상을 구분 못합니다. 한 16,000가지 정도면 충분해요. 자, 따라서 어쨌든 여러분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32비트를 이용해서 색상을 하나씩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러한 문제들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지수승 반드시 암기해 두시길 바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의 구성 단위를 좀 살펴볼게요. 자,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로 표현하는 자료나 정보가 구성되는 단위를 좀 구간별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좀 붙였답니다. 그러한 용어들을 좀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비트라고 하면은 0이냐 1이냐 하나의 값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5V 전기냐 1.5V 전기냐 신호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비트,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비트가 4개가 모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니블이라 그래요. 0, 110을 니블이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비트값 4개, 다시 말하면 전기신호 4개를 묶어서 4개의 전기신호를 1니블이라고 합니다. 이 니블이라고 하는 단위는 4비트인데 이거는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16진수 한 자리예요. 자, 그래서 16진수 한 자리를 2진수로 바꾸면 4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4비트를 1니블이라 그래요. 시험 문제에 뭐 거의 안 나옵니다. 기억만 해주세요. 자, 중요한 단위가 나오죠. 8개의 비트가 모이면, 자, 8개의 전기 신호가 모이면 이것을 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내 하드디스크는 뭐 2GB, 1TB. 자, 이때 바이트는 뭘 의미하냐면 8비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트 단위는 왜 중요하냐면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문자 표현의 단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컴퓨터는 미국 쪽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자, 미국 애들은 영어 알파벳 몇 자예요? 24자입니까? 26자입니까? 자, 어쨌든 대문자, 소문자 다 합치고 숫자 0에서부터 9까지 다 합쳐봤자 몇 자 안 됩니다. 특수문자까지 다 합쳐봤자 한 약 100자면 끝나요. 그래서 보세요. 8비트라 그러면은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총 개수는 몇 개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2의 8승계죠. 자, 2의 8승계면 얼마? 그렇죠. 256이에요. 다시 말하면 256자를 8비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어 알파벳이나 숫자, 특수문자 다 해봤자 1바이트, 8비트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아니에요. 우리 한글은 13,000자가 넘습니다. 우리 세종대왕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는 13,000자가 넘는 글자를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표현 못하죠. 근데 컴퓨터가 미국 쪽에서 발전돼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글자 하나를 표현할 때 8비트, 1바이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바이트다. 그러면 1000글자, 1000개의 글자, 영어 1000자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어 한 글자당 뭐가 된다? 1바이트가 된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글은 13,000자가 넘기 때문에 우리 한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2바이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2바이트 얼마? 그렇죠. 2바이트 16비트죠. 이해되셨죠? 16비트입니다. 자, 따라서 16비트는 아까 2의 16승계니까 몇 자? 65,536자 표현할 수 있으니까 2바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한글 13,000자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한글은 보통 2바이트를 쓰는데 어쨌든 기준이 영어기 때문에 자, 영어는 8비트면 충분하다. 따라서 자, 8비트 단위로 하나의 글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이트는 문자 표현의 단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워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위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컴퓨터 시스템에서 워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를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물론 우리가 그냥 워드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말 그대로 그냥 단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컴퓨터에서의 워드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비트 수를 전부 세보면 16비트입니다. 이 워드라고 하는 단위는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이 한 번에 처리하는 단위를 워드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16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32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컴퓨터도 있고 64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러한 컴퓨터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CPU 공부했어요. 그죠? CPU가 한 번에 연산을 합니다. CPU가 한 번 연산을 할 때 16개의 비트 단위로 가져와서 연산을 하느냐 아니면 32개의 비트를 가져와서 연산하느냐 64비트를 가져와서 연산하느냐 당연히 뭐가 좋겠어요? 이쪽이 더 빠르고 이쪽이 더 성능이 좋겠죠.
여러분 사용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몇 비트예요? 32비트 컴퓨터예요. 윈도우즈도 32비트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마 64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워드가 어떤 의미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워드라고 하는 단위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한 번에 처리되는 단위. 근데 이 워드가 왜 중요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이전에 주기억장치 램을 공부했어요. 이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장치에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저장된다라 그랬죠? 근데 이 램이라고 하는 이 기억장치는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하나의 기억 공간 단위로 여러 개의 기억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의 기억 공간의 크기가 바로 이 워드의 크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16비트 컴퓨터라면 하나의 기억 공간의 크기가 얼마가 되면 돼요? 16비트면 되는 거예요. 16개 비트를 한꺼번에 저장합니다. 그럼 CPU는 그 16개 비트를 한꺼번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거죠. 32비트 컴퓨터는 하나의 기억 공간의 크기가 32비트가 돼야 되는 거죠. 64비트 컴퓨터는 당연히 64비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 램의 하나의 기억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뭐다? 워드라고 하는 단위예요. 그 다음, 자,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메인보드를 통해서 이 버스선을 통해서 수많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이쪽에 있는 램에서 중앙처리장치 CPU로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 버스선이라 있잖아요. 만약에 16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16개의 전기선으로 연결되면 되겠죠. 32비트는 32가닥의 전기선으로 연결돼야 32개의 비트 전기신호를 한꺼번에 보낼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죠. 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라고 하는 단위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단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워드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단어가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이 한 번에 처리하는 단위를 뭐라고 한다? 워드라고 한다. 물론 초창기에 개인용 컴퓨터는 8비트 컴퓨터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8비트부터 처리하는 8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컴퓨터로 시작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286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16비트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던 486이나 펜티엄 컴퓨터 같은 경우에 32비트 컴퓨터 시스템이고요. 자, 이제 64비트까지 발전을 해왔어요. 자,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것은 자, 이 각각의 용어가 있어요. 16비트 워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프 워드, 반쪽 워드라고 해서 하프 워드라 그래요. 자, 하프 워드는 16비트. 자, 그러면 16비트는 몇 바이트입니까? 1바이트는 몇 비트? 8비트. 그럼 16비트는 2바이트죠. 자, 따라서 하프 워드는 2바이트예요. 자, 그다음 32비트 워드를 풀 워드라 그래요. 전 워드, 풀 워드. 자, 따라서 32비트니까 몇 바이트예요? 48, 32. 자, 따라서 4바이트. 자, 따라서 풀 워드는 4바이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64비트는 더블 워드입니다. 자, 더블이니까 64비트 몇 바이트입니까? 88에 64. 따라서 8바이트. 자, 시험 문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풀워드가 몇 바이트냐? 하프워드가 몇 바이트냐? 자, 또는 더블워드가 몇 바이트냐?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풀워드 단위로 처리하는 컴퓨터입니다. 자, 그러나 요즘의 컴퓨터들은 이제 더블워드, 64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컴퓨터들도 있다는 거죠. 자, 과거 286과 같은 컴퓨터는 하프워드, 16비트 단위로 처리했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반드시 이제 암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워드라고 하는 단위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한 번에 CPU가 가져가서 처리하는 단위를 워드라 그래요. 자, 따라서 이 워드가 만약에 16비트다 그러면 메모리 하나의 크기도 16비트고 버스선도 16가닥이고 중앙처리 장치 CPU로 가져와서 레지스터로 기억시키잖아요. 레지스터 하나의 크기도 16비트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을 워드가 결정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거는 이전 시간에 우리 공부했을 거예요. 자기 디스크 공부할 때. 자, 우리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표가 있다면 자, 이 표의 여러 가지 구획 단위를 좀 공부해 볼게요. 그냥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러한 표가 있을 때 학번, 이름, 학과, 성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값. 이걸 뭐라 그래? 항목이라 그러죠. 영어로 field라 그래요. field. 자, 따라서 이러한 이름이라고 하는 열값, 학번이라는 열값, 학과라는 열값, 이것을 항목 또는 필드, 아이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이러한 용어가 있다더라 하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김성모에 해당하는 하나의 행값,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전 자기 테이프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뭐죠? 그렇죠. 레코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논리 레코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표가 있을 때 하나의 행값을 뭐라고 한다? 레코드라고 하고, 자, 이러한 레코드가 실제 이제 자기 테이프에 저장될 때 물리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블럭에 레코드가 저장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레코드가 묶여 저장되죠. 자, 이러한 묶음 단위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블럭이라고 한다. 따라서 레코드보다는 블럭이라고 하는 단위가 큰 단위입니다. 필드보다는 레코드가 크고요. 왜냐하면 필드가 이 값을 말하는 거지만 이 값 하나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값 하나, 김성모라는 값 하나,
컴퓨터공학과라는 값 하나, 남자라고 하는 값 하나, 이 값 하나를 필드라 그래요. 바로 이러한 필드 값이 모여서 하나의 레코드, 하나의 행을 구성하죠. 자, 따라서 필드 다음에 더 큰 게 레코드고요. 이러한 레코드가 묶여서 하나의 구간 단위로 묶여 저장된다라 했잖아요. 자, 그러한 구간 단위를 뭐라고 한다? 블럭, 물리적 레코드라고 한다. 자, 따라서 레코드보다 블럭이 큰 거예요. 자, 우리가 엑셀로 예를 들어서 이런 표를 입력하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럼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컴퓨터에서 파일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보조기억 장치에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단위가 파일이에요. 자, 내가 엑셀에서 표 열심히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장하잖아요. 저장하면 이 하나가 뭐가 된다? 하나의 파일이 된다. 이러한 파일들이 모이게 되면 거대한 데이터가 되죠. 자, 그러한 거대한 데이터를 뭐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 뒤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공부할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되지. 이걸 막 일부러 막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자,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 이제 필드다, 뭐 레코드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아, 레코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표를 이야기할 때 하나의 행값을 레코드라고 하는구나. 자, 우리 이전 시간에 블럭이 어떤 단위라 했어요? 입출력의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테이프에 저장될 때 여러 개의 레코드가 묶여서 하나의 블럭 단위로 저장되고, 이러한 하나의 블럭 안에 몇 개의 레코드가 저장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블럭화 인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블럭 안에 레코드가 3개 들어가면 블럭화 인수는 3이고. 기억나시죠? 아하. 자, 이러한 단위들이 있다는 정도만 눈여겨봐두시면 되지 뭐 일부러 암기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자료의 구성 단위, 정보의 최소 단위가 무엇이냐? 더 설명드릴 게 없죠? 정답은 3번 비트가 되겠고요. 자, 22번입니다. 서로 다른 17개의 정보가 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면 최소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한가? 자, 이 문제는 이제 가끔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자, 서로 다른 17개의 정보가 있다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자, 문제에서 좀 표현을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뭔가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17개의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뭔가 표현을 해줘야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17개 서로 다른 정보가 있는데 이 17개의 정보를 표현하려면 최소한 몇 비트가 있어야 되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마 유사한 문제에도 비슷한 문제 하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걸 너무 의미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한 거예요. 17개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 비트가 필요하냐 이걸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2의 4승이니까 얼마가 돼요? 2는 4, 4, 2, 8, 8, 16, 16개 정보를 표현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17개의 정보를 표현한다라고 했으니까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정보의 가지수는 16가지예요. 17개 표현 못하죠. 자, 따라서 4비트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5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자, 16에 2를 곱하니까 32가 되잖아요. 최대 32개까지 표현을 할 수 있죠. 아하, 자, 따라서 최소한 5비트가 있어야 17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죠. 물론 5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정보의 가지수는 32가지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17개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4비트는 모자랍니다. 4비트는 16개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자,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의 5비트가 되겠죠.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유사 문제 4번입니다. 자, 2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의 표현 범위는 하고 물었어요. 자, 문제 함께 살펴보면 2바이트라 그랬잖아요. 자, 2바이트는 몇 비트? 1바이트가 8비트니까. 그렇죠. 2바이트는 16비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16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의 표현 범위.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뭐 문자의 개수, 명령어의 개수,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따라서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최대 가지수는 2의 16승이 되는데 시험장에서 이거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얼마? 그렇죠. 65,536이 된다. 자, 따라서 정답은 65,536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정답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우리 여기 보니까 킬로라고 하는 단위가 보이네요. 자, 아까 킬로라고 하는 단위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킬로라고 하면 자, 우리 인간은 킬로라고 하는 단위를 이야기할 때 천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진수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2의 10승 얼마를 의미한다? 1024를 의미한다. 자, 따라서 이거 숫자가 너무 크니까 자, 우리 줄이는 거예요. 자, 65,000g이다 그러면 우리 65kg이다.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65,536을 정확히 말하자면 1024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64가 나와요. 자, 따라서 여기다 키로를 딱 붙여주는 겁니다. 읽을 때는 64kg, 64K. 됐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1024로 나누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값을 계산할 때는 1000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3개 잘라버리면 1000으로 나누면 약 65가 나오니까 대략 65K다. 그러면 비슷한 값 고르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2번에 64K밖에 될 게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정확한 값을 계산할 때는 1024로 계산하는 거고 내가 빠르게 계산할 때는 24 버리고 그냥 1000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사 문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는 2진법, 8진법, 16진법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10진수 체계를 사용하고 컴퓨터는 2진수를 사용해요. 그런데 8진수와 16진수를 왜 공부하느냐? 자, 2진수는 숫자가 굉장히 길어져요. 자, 이러한 긴 2진수를 8진수와 16진수를 이용하면 짧게 줄여서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긴 2진수를 짧은 16진수로 바꾸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진수, 16진수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진법은 몇 개씩 묶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10진수를 사용하죠. 왜 10진수를 사용하느냐?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중에 인간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디지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원래 손가락 마디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자, 이것이 숫자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손가락이 10개다 보니까 이렇게 세다 보면 10개씩 묶는 10진수를 사용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0개씩 묶으니까 10진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10진수로 43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43입니다. 10. 10개짜리가 4개 있고 낱개가 3개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개씩 묶다 보니까 자, 10개씩 자루에 담다 보니까 4자루가 나왔어요. 자, 이 자루 안에는 10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게 40이죠. 그리고 낱개가 3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43이 되는 거죠. 10개씩 묶는 게 10진수예요. 그러면 2진수는 2개씩 묶는 겁니다. 8진수는 8개, 16진수는 16개씩 묶으면 되는 거예요. 원리 이해되셨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2진수, 8진수, 16진수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진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슬이 하나 있어요. 10진수로 얼마입니까? 당연히 1이죠. 자, 2진수로 얼마일까요? 자, 2진수로도 1입니다. 근데 구슬이 2개가 있어요. 자, 10진수로 얼마예요? 10진수는 10개씩 묶는 거니까 아직 10개 안 됐잖아요. 낱개 2개가 있으니까 2죠. 근데 2진수는 2개가 되면 하나로 묶어버려요. 자, 따라서 2개짜리 한 묶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자, 따라서 묶어버렸더니 낱개는 없고 2개짜리 한 묶음이 있죠. 자, 따라서 이걸 뭐라 그래요? 2진수로 10. 10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2진수 10. 자, 만약에 이게 10진수라면 10이죠. 10개짜리 한 자루가 있고 낱개 없다는 거죠. 한 자루 안에 10개 들어있다는 의미죠. 2진수니까 한 자루 안에 몇 개 들었어요? 2개 들었죠? 자, 따라서 이거는 2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 구슬 3개가 있어요. 10진수로 당연히 3이죠. 2진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개씩 묶습니다. 한 자루 나오죠. 2개짜리 한 자루 나왔고 낱개가 하나 있죠. 자,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11이 아니고, 그죠? 1, 1. 자, 1, 1. 2진수 1, 1은 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2개짜리 한 자루 낱개 하나. 의미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 4개가 있어요. 10진수는 아직 10개 안 됐으니까 낱개 4개, 4가 되겠죠. 자, 그런데 2진수로 바꾸면 2개 묶어요. 또 2개를 묶어요. 근데 문제는 2개 묶고 2개 묶었더니 2개짜리가 또 2자루가 나왔죠. 2개가 생기면 무조건 또 묶는 거예요. 10진수는 10개가 되면 또 묶잖아요. 보세요. 10개씩 묶어서 10자루가 나오면 또 묶어서 100이 되는 거잖아요. 큰 자루에 담았더니 100개짜리 자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1, 10, 100. 또 100개짜리가 10개 모이면 또 크게 묶어요. 그럼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 100, 1000만 나가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이진수는 4개가 됐어요. 그러면 2개 묶고 2개 묶고 그 2개를 또다시 큰 자루에 묶었더니 자, 4개짜리 한 자루가 나오더라 이 소리예요. 4개짜리 한 자루, 2개짜리 없고 낱개 없고. 자, 따라서 이진수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4개짜리 하나, 2개짜리 없고 낱개 없고 1, 0,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낱개 없어요. 2개짜리 없어요. 4개짜리 한 자루가 있다 이 소리죠. 이게 만약에 10진수라면 낱개 없고 10개짜리 없고 100개짜리 하나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 구슬이 5개가 있어요. 10진수로 당연히 5죠. 이진수로 얼마냐? 2개 묶고 2개 묶었더니 또 2개 나와서 크게 묶었더니 4개짜리 한 자루가 나오고 그리고 2개짜리는 없고 낱개 하나가 있죠. 그러면 4개짜리 하나, 2개짜리 없고 낱개 하나.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1, 0,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별거 아니죠? 아, 몇 개씩 묶느냐? 그러니까 이진수는 숫자가 0하고 1밖에 없어요.
십진수는 0에서 9까지밖에 없죠?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조합해서 10을 만들고 100을 만들고 456 여러 가지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진수는 두 개가 되면 한 묶음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 두 개가 되면 10이 되죠. 세 개가 되면 3이 되고 11이 되고 따라서 이진수에서 사용되는 숫자는 딱 두 개죠. 0 아니면 1.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은 바로 이 0을 1.5V, 1을 5V로 대응시켜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디지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불이 높은 전압 들어와서 켜져 있느냐, 불이 꺼져 있느냐, 이게 디지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디지털은 꺼졌냐, 켜졌냐, 이 두 가지 상태를 비트라고 하고 이러한 비트 신호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진수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셨는지 한번 저와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전구 그림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전구가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전구입니다. 자, 이 전구가 각각 자리값을 나타내요. 만약에 이게 십진수를 나타내는 전구라면 여기는 1의 자리겠죠. 당연히 10. 10개짜리가 또 10개 묶이면 100개가 되는 거죠. 100개짜리가 10개 묶이면 1000개. 그 다음 1000개가 10개 묶이면 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자리값을 갖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진수라면 여기가 1의 자리. 2개씩 묶으니까 여기가 2개, 2. 여기가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진수는 2의 제곱이 되니까 몇 개? 4개. 2개짜리 또 하나 묶으니까 4개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낱개. 그러니까 1의 자리. 자, 2개가 됐을 때 2개짜리 몇 묶음 나느냐니까 2의 자리. 또 2개짜리 2개가 나왔을 때 하나로 묶으니까 4개가 되죠. 4개짜리가 2자루가 나오면 또 하나로 묶으니까 몇 개? 8개를 의미하는 거죠. 8개.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8개짜리가 또 크게 또 한 자루, 두 자루가 나와서 하나로 묶으면 총 16개가 들어있는 거죠. 16개짜리 2자루 묶으면 32개. 32개짜리 2자루 묶으면 64개. 64개짜리 2개 묶으면 128개.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이러한 자리값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에 불이 하나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비트 신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0000 0010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 들어온 곳만 1로 표현하고 불이 들어오지 않은 곳을 0으로 표현합니다. 됐어요? 이게 바로 디지털 신호죠.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런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말하면 1.5, 1.5, 1.5, 1.5, 1.5, 1.5V, 여기만 5V, 여기만 1.5V. 반도체로 흘려보내면 반도체는 5V 쪽만 전기를 흘려보내요. 따라서 여기만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디지털이에요. 그러면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십진수로 나타내면 얼마냐? 2개짜리가 한 자루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십진수로 얼마? 그렇죠. 2를 의미하는 거 2. 아하.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불이 이렇게 2개가 들어와 있어요. 십진수로 얼마를 의미할까요? 자, 일단 이걸 이진수로 표현하면 00000110이죠. 그죠? 110. 불이 들어온 곳만 1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진수 00000110은 십진수로 얼마냐? 이 자리는 2를 의미하고 이 자리는 2개짜리 또 2개 묶여서 4개를 의미해요. 따라서 4개짜리 한 자루가 있고 2개짜리 한 자루가 있다는 소리니까 이거 얼마 십진수로? 그렇죠. 6을 의미하는 거 6.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3개 불이 들어와 있어요. 십진수로 얼마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일단 이진수로 표현하면 000 10110이 되겠죠. 자, 000 10110이 십진수로 얼마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리값을 외워야 됩니다. 1, 2, 4, 8, 16, 32, 64, 128. 그러면 아하, 2개짜리 한 자루가 있고 4개짜리 한 자루가 있고 8개 없고 16개짜리 한 자루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자, 16 더하기 4를 해서 20, 2를 더하면 22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건 십진수로 얼마? 22를 의미한다. 어렵지 않네요. 할 수 있겠죠.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4개 불이 들어와 있네요. 자, 얼마인지 아실 수 있겠죠. 자, 이진수로 표현하면 01010110. 십진수로 얼마냐? 그렇죠. 2 하나, 4 하나, 16 하나, 64 하나. 따라서 64와 16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80이 되고 자, 4 더하기 2 하면 6이니까 86을 의미하죠.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어요.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불이 3개 들어와 있네요. 얼마? 그렇죠. 이진수로 표현하면 1000110이다. 자, 그러면 십진수로 얼마? 그렇죠. 4 더하기 2 하면 6이 되고 128에다 더하니까 얼마? 134가 됩니까? 오케이. 자, 이제 이걸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진수는 2개씩 묶다 보니까 십진수는 10개씩 묶으니까 여기가 1, 10, 10개를 또 10개 묶으면 100, 100을 10개 묶으면 1000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진수는 2개씩 묶다 보니까 1, 2, 2개를 또 2개 묶으면 4개, 4, 2, 8, 8, 2, 16, 32, 32를 또 2개 묶으면 64,
또 128. 아하, 이러한 자리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각 자리값에 어디에 불이 들어오느냐를 가지고 그 값만 딱 더해주게 되면은 10진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진수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가 어떻게 컴퓨터에 작동하는 건지 자, 이런 것까지 함께 공부를 하신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8진수, 16진수 들어갈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8진수, 16진수는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쓸 거는 16진수예요. 이 진수는 숫자가 너무 길어집니다. 자, 우리 큰 수를 표현했을 때 이 진수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32만 5,496 이렇게 짧게 표현될게 이 진수로 표현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자, 그러한 긴 이 진수를 짧게 줄여 쓸 수 있는 기법이 바로 16진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진수는 8개씩 묶으면 되는 거고 16진수는 16개씩 묶으면 되는 거죠. 의미 이해되셨죠? 자, 8진수부터 들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구슬이 이렇게 있어요. 10진수로 얼마입니까? 2, 4, 6, 7이니까 10진수로 7이라고 하죠. 10개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8진수로는 얼마일까요? 8진수는 8개씩 묶으니까 아직 8개 안 됐죠? 그러니까 8진수로 해도 똑같이 얼마? 7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8개가 있어요. 아직 10개가 안 됐으니까 10진수는 8이죠? 8진수로 얼마일까요? 8진수는 8개씩 묶습니다. 자, 8개가 됐으니까 한 묶음이 생기죠? 8개짜리 한 묶음. 낱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8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진법 이해하신 거예요. 10이죠. 8개짜리 한자로 낱개 없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2, 4, 6, 8, 10, 12이네요. 자, 그러면 10진수는 10개씩 묶으니까 10개짜리 한자루가 묶일 거고 낱개 2개가 있으니까 10진수로 표현하면 얼마가 될까요? 12가 되겠죠. 그죠? 10개짜리 한자루 낱개 2개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8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8개 묶었더니 한자루가 나오고 낱개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따라서 얼마? 그렇죠. 1,4가 되는 거죠. 1,4. 8개짜리 한자루 낱개 4개. 따라서 8개, 4개 더하면 12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8진수예요. 별로 어려울 거 없잖아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 진법에서 사용되는 숫자를 총 정리를 해보면 이 진법에서 사용되는 숫자는 0 아니면 1밖에 없어요. 2가 되면 한 묶음이 되기 때문에 자, 0, 1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숫자는 당연히 10이 되는 거죠. 그럼 2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8진법에서 사용되는 숫자는 몇 개예요? 총 0에서부터 몇 개? 7까지 8개죠. 0, 1, 2, 3, 4, 5, 6, 7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7 다음 숫자는 얼마예요? 10이에요. 10. 8개짜리 한자로.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10진수는 당연히 0에서부터 9까지 쓰겠죠. 우리는 0에서부터 9까지 쓰고 9 다음이 얼마예요? 10이잖아요. 10. 10개짜리 한자로. 따라서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숫자는 0에서부터 9까지 10개밖에 없어요. 이걸 조합해서 여러 가지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16진수가 문제입니다. 16진수는 16개씩 묶다 보니까 숫자가 16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숫자는 이게 다란 말이죠.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일단 0에서부터 9까지는 우리 인간이 쓰는 10진수를 똑같이 이렇게 사용해서 쓰면 되는데 10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10개를. 10개를 10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10은 10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건 10진수에서 쓸 수 없는 숫자예요. 10이잖아요. 그죠? 이미 여기 있잖아. 1도 있고 0도 있고. 따라서 못 써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알파벳을 가지고 와서 10개를 의미하는 숫자를 A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었고요. 11개를 B, 12개를 C, 13개를 D, 14개를 E, 15개를 F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얘가 10개를 의미하는 거고요.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16개가 되면 16진수로 어떻게 될까요? 16, 16개. 그렇죠. 16개짜리 한자루, 낱개 없다. 자, 16진수로 10이다. 그러면 이거 몇 개 말하는 거다? 16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해를 하셨는지. 자, 예를 들어서 15다. 16진수 1호. 그럼 이거 얼마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16개짜리 한자루가 있고 낱개가 5개 있습니다. 16개짜리 한자루에 낱개 5개니까 몇 개? 21개.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16진수는 16개씩 묶는 건데 문제는 10개부터 15개를 표현할 우리 인간의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 영어 알파벳을 갖고 와서 10개를 A, 11개를 B, 12개를 C, 13개를 D, 14개 E, 15개를 F라고 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거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니까요. 자, 오케이, 됐어요. 16진수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2, 4, 6, 8, 10개죠. 그럼 10진수는 10개니까 한 묶음이 되니까 당연히 10이라고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이 되죠. 근데 16진수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걸 A라고 하는 숫자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 소리예요. 자, 이 11개가 있으면 10진수는 10개짜리 하나, 낫게 하나 11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16진수는 아직 못 묶어요. 16개씩 묶으니까. 묶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이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 11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리 인간의 숫자에 그런 숫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B를 써서 표현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12개가 되면 뭐로 표현합니까? 그렇죠. 10진수는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6진수는 C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표현합니다. 13개가 되면 D. 됐나요? 14개가 되면 E. 15개가 되면 F. 16개가 되면 10진수는 16이죠. 그죠? 그러면 16진수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16개짜리 한자로 낫게 없다. 10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따라서 16진수로는 10이 된다. 자, 따라서 16진수 10은 16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17개가 되면 16진수로 얼마? 11이 되죠. 17개가 되는 거고 16진수는 11. 16개짜리 하나, 낫게 하나. 따라서 17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16진수 끝난 거예요. 자, 16진수가 좀 독특하죠. 그죠? 자, 16진수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숫자 A, B, C, D, E, F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영어 알파벳이지만 이거 숫자입니다. 자, A가 의미하는 건 10개, B는 11개, C는 12개, 쭉 해서 F는 15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F 다음 숫자는 10이 되는 겁니다. 자, 이 10은 16개짜리 한자로가 있고 낫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16개를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 그럼 지금부터 8진수를 2진수로 표현을 해보면 8진수 중에 가장 큰 숫자가 얼마? 7이죠. 자, 8진수에서 가장 큰 숫자는 7이에요. 이 7을 2진수로 바꿔보면 얼마냐면 111입니다. 자, 8을 2진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1000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세 자리였는데 네 자리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8진수에서 가장 큰 수는 7이기 때문에 7을 3비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8진수 한 자리는 2진수 세 자리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정리해보죠. 예를 들어서 0부터 7까지 8진수는 사용한다 그랬죠. 이거를 3비트면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0은 000, 1은 001, 자, 2는 010. 자, 왜 그런지 아시죠? 그죠? 2개짜리 한자로. 3은 얼마? 그렇죠. 011.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2개짜리 하나, 낫게 하나. 4는 얼마? 100이죠? 4개짜리 하나. 5는 얼마? 101. 4개짜리 하나, 낫게 하나. 6은 얼마? 110. 4개짜리 하나, 2개짜리 하나. 오케이? 7은 얼마? 111. 오케이. 자, 이렇게 3개의 비트를 사용하면은 8진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진수는 0부터 7까지니까. 그럼 보세요. 한번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8진수에서 8이 나올 수 없죠. 자, 8진수 7, 4, 2는 이진수로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7을 2진수로 바꾸면 돼요. 7은 얼마? 1, 1, 1. 그죠? 자, 4개짜리 하나, 2개짜리 하나, 낫게 하나. 그럼 7이죠? 4를 3비트 2진수로 바꾸면 자, 4개짜리 하나, 2개짜리 없고, 낫게 없고. 오케이? 자, 2를 3비트의 2진수로 바꾸면 4개짜리 없고, 2개짜리 한자로 낫게 없고. 오케이? 아, 자, 따라서 7, 4, 2를 2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자, 거꾸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요 놈을 너무 길잖아요. 이걸 만약에 8진수로 바꾸라 그러면 3비트씩 묶어서 1, 2, 4, 6이 되겠죠? 자, 3비트 묶어서 1, 2, 4, 5가 되겠네요. 자, 3비트 묶어서 1, 2, 4, 5가 되겠네요. 따라서 8진수 5, 5, 6 이렇게 표현하면 짧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8진수 한 자리는 2진수 4자리를 의미하는구나. 2진수 3자리면 되는구나. 자, 다시 말하면 8진수 한 자리는 2진수 3자리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진수를 8진수로 바꿀 때는 이렇게 3자리씩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8진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16진수는 16진수에서 가장 큰 수가 얼마예요? F다 말이죠. F는 15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15개를 2진수로 바꾸면 얼마냐면 1, 1, 1, 1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1, 2, 4, 8. 8, 2 더하면 10이고 4, 1 더하면 5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15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16진수에서 가장 큰 수 F를 2진수로 표현하면 1, 1, 1, 1이 나와요. 따라서 4자리면 16진수의 모든 수를 2진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다시 말하면 16진수는 0에서부터 쭉 F까지 있죠. 자, 0은 0000, 0001, 0010. 자꾸 보시면서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3 얼마? 그렇죠. 0011. 4는 얼마입니까? 4는 0100. 5는 0101이죠. 자, 다시 말하면 1, 2, 4. 4 하나, 1 오케이? 자꾸 연습하세요. 6은 0110. 2 4 7은 0111.
아하, 막 따라오고 계시죠, 그죠? 자, 8은 1000, 8개짜리 하나, 1, 2, 4, 8. 9는 8 하나, 1 하나니까 1001. 아, 잘하십니다. 자, 그러면 A는 10이에요, 10. 10개, 얼마? 1010이죠. 2개 하나, 8개 하나. B는 11이에요. 얼마? 1011이 되겠죠. 1 하나, 2 하나, 4 하나, 8 하나. 따라서 11. 자, C는 10입니다. 1100이죠. 4 하나, 8 하나. D는 1101. 1 하나, 4 하나, 8 하나. 자, E는 1110. 2 하나, 4 하나, 8 하나. 됐죠? F는 15입니다. 1111.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진수 4자리면은 16진수 모든 숫자를 이진수 4자리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진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길잖아요. 이거를 써서 표현하면 이게 도대체 뭔지 와닿지가 않으니까, 물론 이걸 10진수로 우리 인간이 쓰는 10진수로 바꾸면 편한데 이걸 10진수로 바꾸는 건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16진수로 바꾸는 건 편하더란 이야기죠. 자, 4비트씩 묶어서 1, 2, 4니까 6이고, 그 다음에 4비트를 묶어서 1, 2, 4, 8. 아, 다 있으니까 얼마? 15를 의미하죠? 자, 15를 우리 16진수에서는 F라고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1, 2, 4, 8. 자, 8 하나, 2 하나, 1 하나니까 12를 의미하잖아요. A가 10개, 그죠? 11개는 뭐가 된다? B다. 자, 따라서 11개를 의미하니까 이거는 B다. 그러면 이 긴 이진수를 BF6이라고 이렇게 3개의 16진수로 줄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진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걸 편하게 우리는 16진수로 바꿔서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16진수, 8진수를 공부하는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자면 간단한 거예요. 16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몇 자리? 이진수 4자리. 8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몇 자리? 이진수 3자리. 됐죠? 여러분 막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막 내볼게요. 1000, 1011, 0111, 1101, 뭐 0010. 자, 이거 16진수로 바꿔라. 이거 너무 길잖아요. 와닿지가 않죠? 16진수로 바꾸면 짧아지죠. 자, 4비트 묶어서 1, 2가 되니까 2. 자, 4비트 묶어서 1, 2, 4, 8이니까 13이 되겠죠? 자, 13을 16진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12A, 11이 B, 12가 C, 13은 D네. 아, 자, 따라서 이건 D. 자, 그 다음에 4비트 묶으니까 1, 2, 4. 1, 2, 4 더하면 얼마입니까? 1, 2, 4 더하면 7이죠? 아하, 따라서 7. 자, D가 되고요. 자, 또 4비트 묶으면 1, 2, 4, 8. 11이 되니까 얼마? 그렇죠. 16진수로 B. 자, 이렇게 묶으면 1, 2, 4, 8. 따라서 8. 그러니까 이놈을 16진수로 바꿨으면 8, B, 7, D, E.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물론 제가 계산해서 막 떠들면서 하니까 틀렸을 수는 있겠으나, 자, 정확히 했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렇게 16진수로 바꾸면 짧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 진수를 우리가 그대로 쓰면 너무 길어지고 와닿지가 않아요. 보세요.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 32비트를 사용하고, 자, 32비트 워드 또는 64비트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다면 이 값들을 전부 이진수로 표현하면 32비트 긴 이진수를 그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것을 16진수로 바꾸게 되면 훨씬 더 짧게 줄여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진수를 공부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진법 변환 문제 보면은 이러한 이진수와 8진수, 16진수를 막 상호 변환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모르셔도 좋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진법 정리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수의 개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라고 하면 보충하는 수라는 뜻이에요. 자, 컴퓨터에서 보수는 뺄셈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뺄셈 연산을 못합니다. 자, 물론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7-3이 얼마냐 계산하라 그러면 4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와요. 그러나 컴퓨터는 뺄셈을 못합니다. 뺄셈을 하는 별도의 장치가 없어요. 자, 컴퓨터에서 연산을 하는 장치는 CPU고 CPU 내부에 연산 장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한 연산 장치 내부에는 덧셈을 수행하는 가상기밖에 없어요. 뺄셈기가 없어요. 그런데 7-3을 연산하라고 하면 분명히 4라는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뺄셈을 하기는 하는 건데 뺄셈을 하는 장치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뺄셈을 연산하느냐? 자, 컴퓨터는 덧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뺄셈을 계산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어떻게 덧셈의 원리로 뺄셈 결과를 내느냐? 자,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7-3이라고 하는 식을 7 더하기 -3이라고 해도 똑같죠. 자, 그러면 7-라고 하는 뺄셈 연산이 7 더하기라고 하는 덧셈 연산으로 바뀌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음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이러한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보수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보수는 컴퓨터에서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음수를 표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뺄셈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왜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뺄셈 연산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가상기가 없기 때문에 뺄셈 연산을 가상기만으로 뺄셈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보수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덧셈을 가지고 뺄셈 연산을 하느냐. 자,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1000-465가 얼마입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질문 드린다면, 자, 잠깐 암산해 보세요. 자, 그렇죠. 535라고 하는 결과를 아마 여러분들 암산하셨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뺄셈 계산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1000-465를 하셨나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셨다면 이렇게 암산을 하셨어야 됩니다. 1000-465니까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까? 0에서 5 못 빼니까 빌려올래 했더니 없어요. 빌려올래 했더니 없고, 그래서 이놈이 빌려주죠. 자, 0 되고 10개 빌려줍니다. 10진수니까. 자, 근데 10에서 하나 빌려주니까 9가 되고 또 10개 줘요. 한자로. 10개 들었죠? 자, 근데 또 빌려달랍니다. 9자로 남고 또 한자로 줍니다. 10개 들었죠? 자, 10개에서 5 빼니까 5가 되고요. 9에서 6 빼니까 3, 9에서 4 빼니까 5. 이렇게 계산하셨습니까? 아닐걸요? 아마 이렇게 계산 안 하셨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을 암산한 과정을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계산하셨을 겁니다. 465에 얼마를 더해야 1000이냐. 그렇죠? 이게 바로 보수의 개념이에요. 보수가 뭐라 했어요? 보충하는 수. 465에 얼마를 보충해야 1000이 되느냐. 이렇게 계산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10의 보수의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은 10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10의 보수의 개념을 이용합니다. 얼마를 보충해야 10이 되느냐. 곧 5에 얼마를 보충해야, 얼마를 더해야 10이 되느냐.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죠. 5를 더하면 10이 돼서 0쓰고, 자, 10이 돼서 1 올라가요. 그 다음 1, 6 더하면 7이죠. 자, 7에 얼마를 더해야 되느냐? 3을 더해야 10이 됩니다. 0 쓰고 또 1 올라가죠. 자, 4하고 1 더하면 5가 되니까. 자, 5에 5를 더하면 10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00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겁니다. 그쵸? 이게 바로 뭐예요? 보수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10의 보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뺄셈을 암산한단 말이에요. 컴퓨터의 롤 모델은 결국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보수라고 하는 개념이 뭐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늘상 사용하던 이러한 보수의 원리를 그대로 컴퓨터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단지 우리 인간은 10진수를 사용하니까 10의 보수, 컴퓨터는 2진수를 사용하니까 2의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2의 보수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또 1의 보수를 공부합니다. 우리 인간은 10의 보수를 사용하지만 10의 보수를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9의 보수가 필요해요. 9의 보수를 이용하면 10의 보수를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465의 9의 보수가 얼마냐? 자, 여러분들 유사 문제 보시면은 문제 나올 거예요. 9의 보수 구해라. 그러면 얼마를 보충해야 9가 되느냐예요. 4에다가 얼마를 보충해야 9가 되느냐? 6에 얼마, 5에 얼마를 보충해야 9가 되느냐를 말하니까 그냥 바로 나오죠. 5, 3, 4. 나오죠, 그죠?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10의 보수를 구했던, 10의 보수를 이용해서 구했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5에 얼마를 더해야 되느냐? 5를 더하죠. 그래야 0 쓰고 하나 올라가죠. 10이 돼서. 6하고 1 더하면 7이죠. 이걸 다시 더해야 되죠. 그럼 7이 되고, 7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되느냐? 7에다 3을 더해야 10이 되죠. 그럼 0 쓰고 10이 돼서 1 올라가죠. 그럼 이걸 또 더해야 되죠. 4에다가 1 더하면 5가 되고, 5에 얼마를 더해야 되느냐? 5를 더해야 이렇게 돼서 10이 된다. 그래야 1000이 된다.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거보다는 9의 보수를 이용하면 편해요. 보세요. 9의 보수는 얼마를 더해야 465 각자리에 얼마를 더해야 9가 나오느냐니까 얼마를 더해야 999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9의 보수예요. 그러면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4에 5, 6에 3, 5에 4.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9의 보수값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10의 보수값이 구해져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1해서 535. 그러니까 1000에서 465를 빼면 우리가 9의 보수 개념으로 이렇게 바로 구하고 9의 보수에다 1을 플러스하면 계산 결과 535. 아까 우리가 10의 보수를 구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자, 1000에서 328을 빼면 얼마냐? 이거를 10의 보수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9의 보수로 해보세요. 얼마예요? 6 더해야 9가 되고 7 더해야 9가 되고 그 다음에 1 더해야 9가 되잖아요. 이런 9의 보수값 구했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672 계산 결과 바로 나왔죠? 그래서
9의 보수를 이용하면 10의 보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의 보수값을 이용하면 2의 보수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의 보수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지만 1의 보수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9의 보수, 10의 보수 이해되셨죠? 컴퓨터는 2의 보수를 이용한다. 근데 1의 보수를 이용하면 빠르게 2의 보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보수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 그냥 바로 풀게요. 자, 컴퓨터 내에 연산지 숫자 자료를 보수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음수를 표현하기 쉽다 1번 고르시면 안 돼요. 물론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수를 쓰지만 쉬운 건 아니다 말이죠. 정확한 정답은 3번이죠. 덧셈과 뺄셈을 덧셈회로 가상기만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뺄셈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덧셈회로로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뺄셈 연산을 위해서 보수가 필요하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는 이진수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실제 컴퓨터는 2의 보수를 이용해서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2의 보수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1의 보수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얼마를 보충해야 1이 되느냐가 1의 보수고 얼마를 보충해야 2의 보수가 되느냐가 2의 보수예요. 그런데 1의 보수값을 구하고 그냥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간단히 2의 보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의 보수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보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한다고요? 그럼 컴퓨터는 2의 보수를 사용하지만 2의 보수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1의 보수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비트의 이진수 값을 한번 쭉 표현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진법을 공부하셨으니까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이진수 값은 총 몇 개가 나옵니까? 그렇죠. 2의 4승. 2는 4, 4이 8, 8이 16. 총 16개의 이진수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4비트로 이거 이외의 이진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총 16개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냥 이진수라면 자, 10진수로 바꿔볼게요. 자, 이제 진법 아시니까 0000 얼마? 0. 자, 0001은 얼마입니까? 자, 1이죠. 낮게 하나 있으니까 1. 자, 2개짜리 한 자루 있으니까 2. 2개 1개 3. 4개 하나 4. 4개 1개 5. 4개 2개니까 6이죠. 4, 2 하나니까 얼마? 1, 2, 4가 되니까 7. 같이 하고 계시죠? 그죠? 1, 2, 4, 8이니까 8. 아까 우리 했잖아요. 8에 1 더하니까 9, 8에 2 더하면 10, 8, 2, 1, 11. 8, 4니까 12, 8, 4, 1이니까 13, 8, 4, 2니까 14, 8, 4, 2, 1이니까 15. 아하. 자, 이렇게 해서 총 4비트로 16개의 이진수 값이 표현이 되고 이것을 10진수로 바꿔보면 결국 0에서부터 15까지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5라고 하는 게 이게 10진수로 따지자면 16진수는 요 놈을 A라 그랬고 B, C, D, E, F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6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네 자리로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걸 공부했죠. 됐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음수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수 음수는 대칭이잖아요.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으면 마이너스 2가 있고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절반을 버리자. 자, 절반을 딱 잘라서 음수 표현을 위해서 얘들을 버리자. 그래서 1의 보수의 개념은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4비트 1의 보수다 그러면은 자, 일단 양수일 때는 똑같아요. 자, 0000이다 그러면 당연히 0이고요. 0001, 1, 00102 해서 0111까지 7. 양수는 똑같아요. 이진수하고. 여러분들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수는 음수를 표현하는 거니까 음수만 따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양수도 있어요. 보수도.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에 여러분들 이따가 핵심 문제 보면 잘못된 문제가 있는데 5를 1의 보수와 2의 보수로 뭐 변환하면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5를 1의 보수와 2의 보수, 4비트 1의 보수와 2의 보수로 바꿔라 그러면 이진수로 5를 변환해도 0101이고 그렇죠? 1, 2, 4 됐죠? 1의 보수로 5를 표현해도 0101이고 2의 보수로 2를 표현해도 0101이에요. 양수는 안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자, 양수 5를 1의 보수로 표현해라, 2의 보수로 표현해라. 그죠? 그러면 무조건 그냥 0101이에요, 5는. 문제가 잘못된 거죠. 음수 5를 1의 보수로 표현해라 그러면 얘를 뒤집어서 자, 이제 배우겠지만 1010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1을 더하면 아까 9의 보수에다가 1 더하면 10의 보수가 됐잖아요. 그죠? 1의 보수값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1011이 되죠? 요 놈이 2의 보수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수일 때 1의 보수, 2의 보수가 바뀌는 겁니다. 마이너스 5와 같이. 근데 만약에 양수 5를 1의 보수와 2의 보수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안 바꿔요. 그냥 양수 5는 똑같아요. 이따가 문제 보겠지만 출제가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양수일 때는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0000이 0이잖아요. 이거를 1의 보수로 바꾸자. 그러면 1의 보수는 얼마를 보충해야 1이 되느냐?
0에 얼마를 보충해야 1이 되느냐? 0에 1 보충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돼요. 결국 각 자리를 1에서 빼면 되는데 결국 결과값을 보면 어떻게 되더라? 뒤집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1의 보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1의 보수는 어떻게 하라? 뒤집어라. 0000 뒤집으면 1111이죠? 이게 양수형이니까 1111 뒤집은 요 놈을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마이너스 0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0001은 1이죠. 이걸 뒤집으면 1110 나오죠? 요 놈이 양수 1이니까 요 놈은 마이너스 1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1의 보수를 정의를 했어요. 음수를 표현해야 되니까. 자, 마찬가지 2는 0010입니다. 자, 뒤집으면 110일 아니에요. 2면 뒤집으면 1의 보수는 마이너스 2다라고 약속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쭉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직접 해보실 수 있겠죠?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숫자 중에 절반을 양수값으로 할당하고 절반을 음수값으로 할당하자. 그래서 절반 양수값을 뒤집으면 음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게 1의 보수예요. 그러면 가만 보면 맨 앞에 비트를 보세요. 양수일 때는 맨 앞에 비트가 전부 뭐다? 0이죠. 이놈이 뒤집히니까 음수일 때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죠. 따라서 우리는 1의 보수, 2의 보수라고 했을 때 맨 앞에 첫 번째 비트를 보면 부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만약에 0, 1, 1, 1이다. 1의 보수 0, 1, 1, 1이 얼마냐? 그러면 맨 첫 번째 비트가 0이잖아요. 그럼 양수구나. 아, 그러면 그냥 이놈 변화하면 되겠네. 1, 2, 4가 되니까 7이네. 자, 따라서 양수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만약에 1010, 2의 보수 1010이 10진수로 얼마냐라고 물었다면 맨 첫 번째 비트가 1이잖아요. 음수죠. 따라서 바로 알 수 없어요. 자,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 보면 얼마가 돼요? 0101이 되죠? 자, 따라서 0101을 다시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0101이 얼마예요? 양수 5 아닙니까? 이 양수 5를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놈은 얼마를 의미한다? 음수 5를 의미한다. 자, 음수 5, 1010. 됐어요? 양수 5를 뒤집은 거죠. 자, 여러분이 혼동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1의 보수다, 2의 보수다라고 하면 요 놈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전체가 다 1의 보수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양수는 똑같다니까요. 이진수나 1의 보수나 2의 보수나 양수는 똑같고 안 변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다 잘못된 거 보겠지만 양수 5라 그러면은 이진수로 표현해도 0101이고요. 1의 보수로 표현해도 0101이고요. 2의 보수로 표현해도 0101이에요. 양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 잘못 출제한 거죠. 마이너스 5를 1의 보수, 2의 보수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진수로는 표현할 수 없고 1의 보수다 그러면 자, 이놈을 뒤집어야 되니까 1010 요게 1의 보수 표현으로 마이너스 5고 여기다가 1을 더하면 2의 보수가 되잖아요. 자, 따라서 1011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마이너스 5라고 했어야 되는데 문제 출제가 잘못됐어요. 개념 이해되셨죠? 자, 이것이 바로 1의 보수의 개념이에요. 자, 물론 이 1의 보수 음수로 변환할 때 이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2의 보수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1의 보수 어떻게 구하느냐? 다 설명드렸습니다. 각 자리가 얼마를 더해야 9가 되느냐, 1이 되느냐니까 각 자리를 전부 1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굳이 1을 뺄 필요 없이 결과적으로 1을 빼서 나온 값을 가만히 보면 자, 값이 하나 잘못됐죠? 값이 잘못됐네요.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10 빼면 얼마? 1 되고 11 빼면 0이죠. 자, 1 빼면 1이고요. 1 빼면 1이죠. 그 다음에 0이 되고요. 1에서 0 빼면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값 잘못됐네요. 파워포인트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뒤집히더란 이야기죠. 이 값이. 자, 1에서 0 빼면 1, 0이 1로 바뀌고 1에서 1 빼면 1이 0으로 바뀌니까 1이 0으로 바뀌고 0이 1로 바뀌고 뒤집히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뒤집어 버리면 1의 보수가 된다. 자, 이렇게 뒤집어서 나온 값에다가 2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2의 보수값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 2를 더하게 되면 자, 덧셈 또 과정 모르시는 분들 2하고 더하면 얼마? 2가 나오죠. 근데 이진수는 2가 되면 한 묶음이 생기죠. 자, 따라서 2가 되면 0이 된 다음에 한 묶음이 올라가요. 우리 10진수에서는 10개가 되면 1이 올라가듯이. 됐죠? 자, 따라서 1하고 더하면 또 2가 되죠. 2개가 되면 한 묶음이 돼서 낱개 없고 한 묶음이 올라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2의 보수값을 구할 수 있다. 자, 파워포인트가 좀 잘못됐는데 자, 어찌됐거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자, 이 이진수를 뒤집으면 1의 보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1의 보수에다가 1을 플러스하게 되면 2의 보수값을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2의 보수를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1의 보수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2의 보수 구해라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버린 다음에 거기에다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의 보수를 구하니까 굉장히 편한 겁니다. 자, 근데
편하게 이해보수를 빠르게 구하는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시험장에서 언제 뒤집고 언제 2를 플러스합니까? 그죠? 자, 따라서 유수만의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쉽게 푸세요. 자, 만약에 이러한 이진수를 만약에 2의 보수를 구해라 그러면 물론 이걸 뒤집어서 1, 1, 1, 0, 0, 0, 2를 만들고 거기다 플러스 1을 해서 2의 보수 만들면 되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부터 쭉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1이 나올 때 끊어요. 자, 첫 번째 1이 나올 때 끊으면 여기서 딱 끊기겠죠? 그러면 그 놈은 그대로 내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놈들만 뒤집으면 2의 보수입니다. 직접 구해보세요. 자, 요 놈 뒤집은 다음에 플러스 1 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뭐하러 뒤집고 플러스 1 합니까? 머리 아프게. 자, 시험장에서 만약에 자, 이러한 이진수가 있는데 2의 보수로 변환해라 그러면 자, 쭉 들어가다가 1이 나오면 끊어요. 그리고 그 값은 그대로 내려쓰고 그 앞에 있는 놈들만 뒤집으시라고요. 자, 0을 1로 뒤집고 1을 0으로 뒤집어 버려요. 자, 여기까지는 딱 끊고 그대로 내려쓰고. 그러면 순식간에 남들 막 바꾸고 더하기라고 할 때 간단히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2의 보수를 구하라고 하면 꼭 기억하세요. 자, 오른쪽에서부터 쭉 들어가다가 1 나오면 끊어버리고 그대로 쓰고 그 앞에 있는 놈들만 뒤집으면 된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뺄셈기 없이 별도의 뺄셈기 없이 덧셈만으로 뺄셈을 연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컴퓨터는 과연 이진수에서 어떻게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계산하느냐. 자, 이걸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앞서 공부했듯이 컴퓨터에게 7-3을 계산해라 그러면 4라는 결과값을 내겠지만 이러한 가정으로 바꾼다라 그랬죠. 자, 7이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두고 7-3이었으니까 덧셈 연산으로 바꾸는 대신에 7-3, -3이라고 하는 값을 음수값으로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해버리게 되면은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이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7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1, 2, 4 얼마? 7이죠. 그죠? 1 하나, 2 하나, 4 하나, 7. 됐죠? 자, 그 다음에 3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0011이죠. 0011. 자, 따라서 요놈이 7이고요. 자, 요놈이 3입니다. 그래서 원래 7-3을 하려는 건데 컴퓨터는 뺄셈기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바꿔요? 1의 보수로 바꿉니다. 자, 먼저 1의 보수로 연산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놈을 1의 보수로 바꾸면 양수 7은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1의 보수로 바꾸면 그대로 이진수로도 0111이고 7은 1의 보수로 바꿔도 7은 그대로 0111이에요. 양수는 안 바뀝니다. 양수 7. 됐죠? 그런데 3이라고 하는 이놈을 -3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해라? 1의 보수로 뒤집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얼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3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진수였던 값을 뭘로 바꿨습니까? 1의 보수로 바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덧셈기밖에 없어요. 더해버립니다. 1 더하기 0 하면 1 나올 거고요. 1 더하기 0 하면 1.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니까 0 쓰고 1 올라가죠. 101 더하면 2가 되니까 0 쓰고 1 올라가서 계산 결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4비트를 더했는데 5비트가 나왔죠. 맨 앞에 자리올림수가 발생했죠. 자, 이 자리올림수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가져와서 맨 뒤에다 다시 더해요. 자, 4비트 더했는데 5비트가 나왔어요. 맨 앞에 자리올림수를 맨 뒤로 가지고 와서 다시 더합니다. 그러면 자, 1 더하기 1하면 2가 되니까 0 쓰고 1 올라가고 1 더하기 1하면 0 쓰고 또 1 올라가죠. 그럼 1하고 0하고 더하면 1. 자, 그 다음에 0 그대로 내려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값 0100이 나오네요. 얼마예요? 0100. 그렇죠. 양수 4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왔습니까? 오케이. 왜? 자,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게 7-3이잖아요. 자, 따라서 양수 4. 계산 결과 나왔죠? 뺄셈기 없이 덧셈만으로 뺄셈 결과를 계산했죠. 오케이? 이게 보수의 원리예요. 여기서 눈여겨봐두실 건 뭐냐면 자, 자리올림수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요 놈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1의 보수는. 지금 우리 1의 보수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2의 보수로 계산되는 과정을 볼게요. 자, 2의 보수는 자, 이놈을 2의 보수로 바꾸면 양수는 그대로 0111이에요. 1의 보수든 2의 보수는 양수는 안 바꿉니다. 자, 따라서 양수는 얼마? 그대로 그냥 7, 0111. 양수 7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요놈이 3이었는데 -3으로 바꾸자. 그러면 원래 1의 보수로 바꾸면 뒤집으니까 1100인데 여기다 플러스 1 하게 되면 얼마? 1101이 되죠. 자,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에서 끊어요. 요놈 그대로 쓰고 요놈들만 뒤집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따라서 2의 보수 1101 구했습니다. 요놈이 의미하는 건 얼마예요? -3이에요.
자, 컴퓨터는 덧셈 기밖에 없어요. 더합니다. 1 더하면 2가 되니까 0 쓰고 1 올라가고 0 쓰고 1 올라가죠. 자, 이 가정 보세요. 2죠. 1 더하기 1하면 2죠. 근데 2는 한 묶음 생기니까 0 쓰고 1 올라가요. 1 더하기 1하면 또 2죠. 자, 이진수니까 또 0 쓰고 1 올라갑니다. 한 묶음 생기니까. 자,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3이죠. 3.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3개는 2개 묶으면 한 묶음 생기고 하나 낮게. 자, 따라서 낮게 하나 남고 한 묶음이 올라가죠. 오케이? 101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2가 되죠. 자, 따라서 낮게 없고 최종적으로 한 묶음 올라가죠. 그러면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해 보수는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맨 앞에 있는 자료림수를 그냥 숄라당 버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계산 결과값 양수 4가 나오죠. 자, 이거 신기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1의 보수에서 2의 보수를 구할 때 먼저 2를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중에 다시 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 1의 보수보다 2의 보수가 뭐가 더 좋아요? 연산 단계가 더 간단하죠. 여러분들 유사 문제에서 있었을 거예요. 1의 보수보다 2의 보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자, 어때요? 한 번 더 더할 걸 피하잖아요. 아까 1의 보수의 경우에는 다시 또 더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요 놈을 가지고 와서 또 한 번 더 하니까 여기서 한 번 덧셈 연산하고 한 번을 더 하잖아요. 근데 2의 보수로 연산을 하게 되면 자료올림수가 발생했을 때 자료올림수를 숄라당 버려버리면 끝나니까 연산이 간단하다. 더 빠르게 연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것이 바로 보수를 이용한 컴퓨터의 뺄셈의 원리를 우리 공부했어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함께 풀어볼 거예요. 10진수 5를 1의 보수와 2의 보수로. 자, 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10진수 5를 마이너스 5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냥 10진수 5라 그래버리면 0101이에요. 1의 보수든 2의 보수든 그냥 0101입니다. 마이너스 5로 바꾸세요. 문제 잘못된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보수를 이용한 연산. 자, 1의 보수 표현 방식에 의해서 8비트로 표현된 9 더하기 마이너스 24의 연산 수행 과정. 자, 빠르게 살펴볼게요. 9 더하기 마이너스 24입니다. 이진수로 표현하면 자, 9는 1, 2, 4, 8이니까 9죠? 1 하나, 8 하나. 오케이? 24는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000, 11, 000. 왜 그럴까요? 1, 2, 4, 8, 16. 8하고 16 더하면 24 아닙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따라서 이놈이 양수 8을 의미하고요. 저 이놈이 24를 의미해요. 자, 원래 여기서 여기를 빼라는 건데 컴퓨터 뺄셈 못하니까 1의 보수로 바꾸죠. 그럼 양수는 안 바뀝니다. 따라서 양수는 안 바뀌니까 그대로 0000, 1001이고 자, 음수는 바꿔야 되겠죠? 24를 마이너스 24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놈을 뒤집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요? 111, 00111. 자, 따라서 111, 00111. 그러면 요놈이 의미하는 건 요건 8이고 요놈은 마이너스 24가 된 거죠. 이제 1의 보수로. 그럼 어떻게 한다? 컴퓨터는 덧셈밖에 못합니다. 더합니다. 자, 더하면 결과값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계산 직접 해보세요. 근데 아까하고 틀린 부분이 나왔어요. 아까는 자료올림수가 1이 나왔는데 지금 0이 나왔죠? 그러면 최종 자료올림수를 여기다 갖다 더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0을 더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죠? 0 여기다 더하나 마나니까 0은 없어져요. 됐죠? 자, 0 와서 더하나 마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하고 다른 게 자, 지금 우리 1의 보수로 연산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정답은 요 놈이에요. 자, 결과값은 요 놈인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계산 결과는 8-24를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8-24에 23이에요. 자, 23입니까? 그러면 얼마 나와야 돼요? 15가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나요? 자, 맞는지 몰라요. 23이었나? 얼마였나? 23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 결과값이 자, 어쨌든 1의 보수로 계산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맨 앞에 비트를 보니까 1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맨 앞에 비트가 1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음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값이 도대체 얼마인 거냐?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몰라요. 왜? 얘가 1의 보수니까. 1의 보수로 연산을 했으니까 결과값도 1의 보수 아닙니까? 근데 맨 앞에 비트가 1이니까 이거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를 알려면 뒤집어야 되겠죠. 0000, 0000, 1111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게 얼마를 의미하는 겁니까? 15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15. 됐나요? 자, 따라서 15를 뒤집어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얼마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5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계산 결과가 맞습니까? 자,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계산 결과는 8이 아니라 9였네요. 자, 9 더하기 마이너스 24니까 계산 결과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요놈이 9가 되는 거고 요놈이 마이너스 24가 돼요. 덧셈 연산을 수행했더니 자료올림수 0 나오더라. 그럼 0 더하나만 하니까 0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를 의미하느냐. 맨 앞에를 보니까 2 나왔다는 이야기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따라서 이놈을 뒤집어 보자 말이에요. 뒤집어 봤더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예요? 15죠. 자, 따라서 15를 뒤집은 형태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15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5가 나온 거죠. 오케이? 자, 어렵지만 차분히 이해하셨다면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수까지, 진법부터 보수까지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 정도 개념만 하시면 앞으로 뭐 진법이나 보수 뭐 어떤 거 나와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교재 문제 풀면 안 풀리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법 변환이나 이런 부분은 출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서 뺐습니다. 자, 따라서 보수 연산과 관련된 문제, 진법 변환과 관련된 문제는 이 다음 강좌에서 문제풀이 강좌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만 보세요. 안 그런 분들은 다 그냥 스킵하고 다음 4강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모든 내용 정리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4강에서 또 다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